혈압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수은혈압계나 아니면 아데노이드 혈압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이제 코르토코프 사운드라고 하는 것을 듣고 혈압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프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브라키알 아테리가 콜랩스 되고 나면은 소리가 안 들리죠. 그 이후에 혈압이 릴리즈 되면서 이 혈관 자체가 열리면서 이제 처음 소리가 날 때, 이때를 이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라고 이게 체크되는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압을 쭉 낮추어 가지고 이제 혈관이 충분히 다 열려 가지고 이제 저항으로 인한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소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때를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로 보통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 음력 자체가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1, 2, 3, 4, 5로 나누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페이지 1에서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5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이아프레금을 통해서 이렇게 진동이 오게 되면 귀에서 본 컨덕션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는 안 들리는데 본 컨덕션 때문에 마치 소리가 있는 것 같은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다이스톨릭 BP가 이게 60이 아니고 뭐 30, 40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에 좀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오실로메트릭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오실로메트릭 메소드는 이제 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진동을 이용하는 것인데, 진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맥박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코르토코프 사운드로 측정했던 시스톨릭이나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보다도 훨씬 더 높거나 낮은 영역에서 진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제 맥시멈하게 진동이 느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톨의 진동과 다이스톨의 진동이 느껴지는 것에 비를 컷오프 라인으로 해서 혈압을 환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시스톨이나 다이스톨에서 본 컨덕션으로 인한 어떤 일종의 환청이라고나 할까, 이런 건 없앨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 알고리즘에 의한 에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을 늘 잘 해주지 않게 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혈압을 잴 때 한 가지 pitfall이 이렇게 커프 밑에다가 청진기에 다이아프레금을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계속 이게 압이 누르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이아스톨릭 BP가 굉장히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레커멘데이션 하는 대로 이렇게 이 로어 마진에서 1인치 밑에 있는 아주 이렇게 프리한 스페이스에서 브라키알 아테리에 코르토코프 사운드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을 측정할 때 포지션이 매우 중요한데, 보통 이제 시팅 포지션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는데, 이 슈파인에서 측정하게 되면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한 8내지 10 정도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고,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는 한 5 정도 이렇게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호스피탈리제이션 돼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눕거나 앉거나 막 혈압을 측정하다 보면 혈압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드 프레셔의 패턴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아올티 블러드 프레셔를 센트럴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블러드 프레셔가 코로너리 아테리나 세레브랄 아테리의 블러드 플로우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브라키알 아테리죠. 그러니까 이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페리퍼랄로 진행을 쓰고, 민 아테리아 블러드 프레셔는 비교적 일정하지만은 이게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는 오그멘테이션 되고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는 어테뉴에이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스 프레셔가 훨씬 더 넓게 나타나고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에 덧붙여서 에이징 프로세스로 보통 이제 영에이지에서는 혈관벽 자체가 얇고 일라스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는 것이 아테리와 아테리올의 레지스턴스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혈관벽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레지스턴스를 반영하기보다는 스티프니스로 인한 왜곡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듯이 이제 시스톨이 되면은 이제 일라스티시티가 있는 혈관 같으면은 이렇게 늘어나서 완충하기 때문에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아스톨 때는 이것이 수축하면서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을 또 막아줍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스티프해지게 되면은 이게 그냥 바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는 완충 효과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블러드 플로우의 앞뿐만이 아니라 혈관벽을 통해서 흐르는 메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쭉 진행을 해서 페리퍼리 쪽에서 리플렉션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라스틱한 아테리인 경우에는 이 맥파의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 리플렉티드 웨이브 자체가 다이아스톨 쪽에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생리적으로 유리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티프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서 이것이 시스톨 피크에 얹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릭 하이퍼텐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로 리셉터라든지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나 키드니 등에서 분비되는 유로 호르모널 머티리얼이나 페리페럴 유로 리셉터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올소스테틱 하이퍼텐전도 잘 생기고 파라독시칼 하이퍼텐전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BP 자체가 데일리 플루추에이션도 심해지고 또 그에 따르는 하트레이트의 리스판스 자체가 굉장히 인어프로프리어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의 혈압에서는 좀 비상한 양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혈압은 이 표에서 보다시피 55세에서 64세를 기점으로 해서 남녀 모두 다 이제 그 프레벌런스가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보통 서구에서는 60세 이상에서는 한 60%,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80% 정도에서 하이퍼텐전이 있다라고 맥시멈에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의 형태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릭 하이퍼텐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피폴들을 다 피하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혈압을 잘 측정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140에 90 이상이 되면 하이퍼텐전으로 보통 진행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이제 그 위아래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임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 BP 말고 앰뷸레이터리 블러드 BP나 홈 블러드 BP를 측정해 가지고 이제 ABP의 경우에는 130에 80, 홈 BP의 경우에는 135에 85 이상이면 하이퍼텐전으로 진단을 보통 하는데, 과연 올드에이지에서도 이런 진단이 유효할 것인가? 사실 또 올드에이지를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그냥 억셉터블한 올드에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고령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인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은 요 근래에 와서는 130에 80 이상을 하이퍼텐전으로 하자고 하지만, 아직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0에 90을 넘으면 하이퍼텐전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 측정은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이런 포지션에서 이렇게 오슬로메트릭 메소드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스탠다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 내지 4주 인터벌로 해서 2 내지 3회 정도 측정을 해서 그런 혈압 크라이테리아에 맞으면 진단을 하게 되고, 보통 한번 측정해 가지고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측정을 한번 할 때 보통 1분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측정, 뒤에 측정한 낮은 혈압 2개를 평균 내어서 이제 혈압의 유무를 진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보통은 엘더리에서 레커멘데이션 하는 것은 혈압이 160에 90 이상의 수축기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많은 연구에서 이제 혈압을 치료해 보았더니 세레브로바스큘라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연구들이 80세 이상의 초고령 환자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노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성 고혈압을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목표를 시스톨을 140mmHg 미만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저런 약제를 쓰다 보면 우연치 않게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60 미만으로 낮다면 사실 이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의 목표 자체를 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60 미만이 되게 되면은 코로너리 블러드 플로우가 사실 줄어들어 가지고 이 심혈관계 합병증의 빈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치료하면서도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뿐만 아니라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너무 낮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여 년간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면 이 기립성 저혈압이 하이퍼텐전이 있는 것만큼 노인에게는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한다는 데이터가 이제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치료하더라도 일단 심통 베이스로 할 때 올소스테틱 하이퍼텐전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압을 낮춰야 한다. 하여튼 이런 정도까지가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제 쉐프스타리아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됐었는데, 이것은 이제 160에 90mmHg 이상의 수축기 고혈압 환자에서 4.5년간 혈압 치료를 해보았더니 실제로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헤머리직 스트로크를 거의 3분의 1 정도 줄여서 혈압 치료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랜덤화해진 스타디로 효과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롤됐던 환자들의 평균 혈압은 170에 77mmHg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은 혈압의 환자들이 스타디에 인롤되었고, 이 환자들은 거의 혈압이 140까지 낮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원래 환자의 혈압에서 시스톨릭 BP를 한 20mmHg 정도만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 힘입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탑 하이퍼텐전이라는 스타디가 시행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좀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70에서 84세 사이에 첫 혈압 측정했을 때 180에서 230mmHg 정도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되는 분들이 포함이 되었고, 이분들도 이제 혈압 자체를 평균 한 27에서 13 시스톨 다이아스톨 mmHg 정도 낮추어 주었더니 사망률을 유리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끝나면서 후속으로
이제 스타트 하이퍼텐전이라고 하는 연구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약제를 이제 임상 시험에서 어떤 약제가 더 효과 있나 살펴보았는데, 사실 베타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 ACE 이니비터 모두 다 어떤 걸 쓰든 상관없이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낮추는 것에 비례해서 예후가 좋았다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결론을 진행시켜 보면 쉐입이나 스탑 하이퍼텐전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은 실제로 이제 시스톨릭 하이퍼텐전을 어떤 형태로든 한 20mmmercury 정도 이상만 낮추어주면 본래 있었던 본인 혈압에서 훨씬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노인에게서 orthostatic hypotension이나 혹은 디즈니스, 기즈니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다. 그 원인은 아마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스가 언더라인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서는 약을 쓸 때 보통 평균 쓰는 용량의 한 반 정도를 쓰면서 서서히 타이트레이션에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팔로우업은 더 좀 자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논디퍼나 모닝 하이퍼텐전과 같은 좀 혈압이 있으면서 이 패턴이 어떤 날은 논디퍼고 또 어떤 때 보면 아니고 어떤 날은 아침에 혈압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모닝 하이퍼텐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컨트롤되고 이렇게 비장한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는 반감기가 좀 길고 트로픽 레이시오가 높은 50% 이상 되는, 즉 이제 좀 길게 가는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2010년경에 자토스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다면 혈압을 이제 일반적인 목표인 140mmmercury 정도로 정하고 이제 아주 악착같이 해서 140mmmercury 약간 밑으로, 그러니까 타겟 볼에 이르게 하는 분과 하여튼 노인은 약도 많이 쓰니까 그냥 혈압을 조금 낮추어준다는 의미로 좀 루즈하게 마일드 트리트먼트 한 분에서 예후가 어떤가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았더니 여기서는 두 분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노인에서는 너무 타겟 자체를 안 그래도 폴리파머시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낮출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하이벳 트라이얼이 미국에서 시행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인데 80세 이상인 160에서 199 밀리머큐리 정도 되는 진짜 좀 심한 시스톨릭 하이퍼텐전이 있는 환자들을 이제 1.8년간 약물 치료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이제 스트로크라든지 올코즈 데스라든지 아니면은 카디오바스큘라 코즈로 인한 데스나 스트로크로 인한 데스 등을 모두 다 낮추었고, 특히 혈압 치료의 효과는 하페리올을 유의하게 많이 낮추어서 하페리올로 인한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유병률, 입원율 같은 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토즈와 하이펫의 연구 결과로 한 10년 전에는 어떤 결론이 났었는가 하면 수축 혈압이 160mmmercury 이상의 환자들에게서는 150에 90mmmercury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초고령 75세나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75세 미만이고 건강 상태가 괜찮으면 일반적인 목표인 140에 90mmHg 정도로 해주면 무난할 것 같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이 어떤 그러니까 영국에서 발표된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이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몇 년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제 노인분들에게 약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7년 전부터 시작된 스플린트 스타디를 보게 되면 이 스플린트 스타디는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는 140mmHg까지이고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는 120mmHg까지 혈압을 낮추는 걸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는 혈압을 120mmHg까지 낮추었더니 훨씬 더 예후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 연구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75세 이상의 환자가 28%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너무 또 루즈한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이 스타디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스타디에 인롤됐던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라든지 골드 스트로크 있는 환자는 스타디에 인롤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와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또 한 가지 조금 문제인 것은 환자의 프레일티나 로스 오브 오토노미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라든지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혈압치료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스프린트 스타디 자체의 연구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10 내지 15mmHg 정도 언더 에스티메이션 됐다고 하는 클레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한 환자에서는 하이포텐전이나 싱콥이나 일렉트로라이트 오버노멜리티나 아니면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 이런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이머전시 디파트먼트로 오는 그런 것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에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 스플린트 스타디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고혈압 치료에 컷 오브 라인을 130에 80으로 2017년도에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플린트 연구에서는 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더리트 하이 CVD 리스크인 환자이지만은 실제로 이벤트가 없었던 즉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목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리 그러니까 DM이 이미 생겼거나 CVA가 왔거나 MR을 맞았던 환자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목적으로 해서 약제를 투여했던 분에 실제로 해보니까 50% 정도만 혈압을 120mmHg 정도로 그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약을 많이 써도 혈압을 충분히 낮추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 환자에서 이제 혈압을 볼 때 혈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레일티나 커그니티브 디터리레이션 그리고 오토노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또 그 외에 합병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들을 또 부가적으로 함께 먹는지 그리고 혹시 환자분이 인스티튜셔널리제이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약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C10이나 이뇨제나 ACE 이니비터나 ARB 세제나 베타블로커는 뭐 어떤 약제를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로 선택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나 알파 블로커나 아니면 센트럴 알파 아고니스트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스타디를 요약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프레일티를 어세스하는 스케일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억셉터블한 거, 그래서 마일드하다고 하는 거는 환자가 하여튼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더릿이라고 하는 거는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에 의존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시비화한 경우는 이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 휠체어라든지 뭐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노인학회에서 뭐 그렇게 많은 논문을 리뷰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preserved function이거나 mild deterioration인 경우에는 일단은 스플린트 스터디의 결과를 의식하고 약제를 써도 무방할 것 같지만은 적어도 모더릿이나 시비어 디토리레이션이 있는 환자에서는 고전에 말씀드린 자토즈나 하이베스타리 결과에 준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존경하는 정병성 교수님 진짜 간만에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저도 한 10년 정도 외래에서 환자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환자 약이 한 2세, 3세 정도 드시다가 혈압 조절이 잘 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립상체라고 주로 어지럽고 좀 몸이 좀 피곤하고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시더라고요. 그럴 때 환자 혈압을 재보면 보통 한 130, 80, 140, 50 정도로 또 조절은 잘 되시거든요. 이럴 때 교수님은 어떤 순서로 약제를 조절하시죠? 제가 준비했던 것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노인성 고혈압에서는 두 가지 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140을 목표로 해가지고 약제를 쓰는 것, 아니면은 만약에 올소스테틱 하이퍼텐전이 진짜 있다면 혈압을 본래 본인의 혈압에 비해서 20 내지 한 20mMq 정도만 시스톨릭을 낮추어줘도 세레브로바스큘라나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를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소스테틱 하이퍼텐전이 있다는 것이 이미 하이퍼텐전 그 자체를 치료 안 하고 놔둔 것만큼이나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예후가 안 좋다고 하니, 그런 경우에는 약제를 좀 줄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일 때도 보통 이제 우리가 원더즈가 아니라 하프더즈 정도씩 줄여보고, 특히 이뇨제가 베이스로 있다면 이뇨제를 쓰시는, 좀 이뇨제를 끊는 것이 우선 먼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혈압이 약제에 조절되던 환자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카디악 펑션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꼭 우리가 하는 오버트한 시스톨릭 하이퍼텐전, 그러니까 헤프랩은 아니더라도 이게 시스톨릭 펑션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원래 하폐율 환자는 하폐율이 진행되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생각보다 노인분한테는 슈도 하이퍼텐전이 많습니다. 그게 왜 많은가 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혈관 자체가 시스톨 때 커브 프레셔에 반응해서 완전히 콜랩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콜랩스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시스톨릭 프레셔가 원래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혈압에서 계속 코르토코프 사운드 1이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 자체가 스티프하고 아테로마 같은 것이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은 외부에서 압을 줬을 때 완전히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틈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실제 환자 센트럴 리필이 안 높은데도 페리페럴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이 방법으로 하면 뭐 혈압이 180, 19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ECG 찍어보면 LVH도 없고 뭐 심장도 괜찮고 별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분이 진짜 충분히 지금 뭐 오슬로메트릭 메소드든 아니면 이 수은 혈압계를 주는 방법이든 어차피 커브 프레셔를 증가시켜서 혈관을 콜랩스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또 다이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도 너무 빨리 릴리즈하면은 혈관이 스킵하는 경우에 금방 안 펴집니다. 서서히 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혈압 자체가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프의 위치도 보고 릴리즈할 때 이것이 진짜 너무 내가 빨리 릴리즈한 게 아닌지 해서 좀 천천히 릴리즈해 보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진짜 브라키알 아테리아 압을 측정하는 거 뭐 하여튼 아니 그 펄스